오. 아 진짜 와 이 윤기 봐라 윤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오, 시리야 33분 알람 맞춰줘. 시리야 33분 알림 맞춰줘. 이불을 다 빨아서 왔어요. 냄새 좋다. 섬유유연제 냄새. 이 공간은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또 낮잠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20분 정도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폼롤러로 열심히 근육을 풀고 휴식을 취하는 저만의 아늑한 공간입니다. 공기가 좋네요. 저의 인생책 연금술사를 가가지고 읽으면서 빨래를 해왔는데 2018년 1월 30일에 1독부터 해서 2023년까지 5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제대로 제가 딱 각 잡고 정독을 했을 때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거고요. 워낙 저의 인생책이다 보니까 이 속에 있던 어떤 메시지가 딱 기억날 때마다 제가 꺼내서 그 부분만 찾아보고 진짜 뭐 10번 20번 이상은 봤던 것 같아요. 이 안에 정말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한테 너무나도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가 꿈에 대한 메시지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좇으면서 자아의 신화를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해주는 그 메시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까도 읽다가 그 부분이 있었어요. 지상의 모든 인간에게는 그를 기다리는 보물이 있어. 그런데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그 보물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 사람들이 보물을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만 얘기하지. 그러고는 인생이 각자의 운명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불행히도 자기 앞에 그려진 자아의 신화와 행복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사람들 대부분은 이 세상을 험난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세상은 험난한 것으로 변하는 거야. 라고 가슴을 또 울리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정말 때려 죽어도 절대 하기 싫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좀 고집스러운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라오면서 그동안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다들 어느 정도의 인내심과 도끼를 품고 있더라고요. 제 주위 친구들을 본다든지 인생 선배들을 본다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일도 곧잘 해내는 걸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의문을 가졌던 게,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과 끈기와 도끼가 없을까? 나는 왜 자꾸 좋아하는 일만 찾으려고 할까? 싫어하는 일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반성하자 라고 이렇게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오던 어린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런 제가 저한테 좀 자책을 하고 반성을 하고 싫어하는 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책이요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되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어하는 내면의 어떤 갈망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란 걸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독서라는 걸 만나기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였거든요.
예전에 제가 생각해 오던 건 진정한 성공을 얻으려면 싫어하는 일도 참고 버텨야 하고 도끼를 가지고 꿋꿋이 나아가는 사람만이 성공이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각자의 자아의 신화라는 게 있고 그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결국 닿게 되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책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죠. 불행히도 그렇게 자아의 신화를, 자신의 어떤 내면의 그 작은 소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요. 아마 저도 독서를 하는 걸 하지 않았었다면 제 안에 있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의 중요성을 그냥 몰랐겠죠. 내가 싫어하는 일도 꿋꿋이 해내야 돼, 도끼를 가지고 참고 견뎌야 돼 라고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쫓는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저만의 꿈을 품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조금은 환상적인 꿈인데요. 저는 2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싶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동시에 부와 명성도 함께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행복과 그리고 외부의 성취, 이 2가지를 동시에 얻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런 꿈을 품었어요. 약간은 좀 저급한 본능이기도 하지만 부와 명성을 얻고 싶어 하는 어떤 저의 갈망까지도 같이 추구하는 길을 알려주는 게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저한테 정말 너의 꿈을 추구해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책을 정말 사랑하게 됐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이 뭐냐 하면요, 어떤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예를 들어 운동이든 음악이든 뭐 공부든 어떻게 하면 재능을 단련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의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성장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런 것에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가 외국어 공부법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던 것도, 그리고 뭐 독서법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던 것도 제가 좋아하는 게 성장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영상들까지 만들어 올렸던 건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성장 방법에 대한 덕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인생의 성공까지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부와 명성까지 얻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와중에 있고요. 싫어하는 일을 열심히 참아가면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성공이라면 성공이 아니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내면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면서 그와 동시에 어떤 외부적 성취도 같이 따라오게 만드는 진정한 성공, 내면의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성공을 얻어보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유튜브에도 계속 담고 싶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거치고 사실 지금까지 나오면서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이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말하는 자아의 신화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방향을 틀어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해당 분야로 이끈 최초의 도전 과제와의 연결고리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최초의 도전 과제 라는 말이,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의 최초의 도전 과제는 뭐였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저는 정말 어떤 분야든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노래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노래 잘해? 너는 무슨 연습을 해? 따로 뭐 배웠어? 막 이런 질문들을 한다든지,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친하게 지내자 막 이러면서 잘하게 되는 원인이 뭔지를 되게 궁금해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운동이면 운동, 음악이면 음악, 공부면 공부, 뭔가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했었고, 근데 그 궁금함이 10대 때도 20대 때도 해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재능이 타고나야 뭔가를 잘하게 되는구나. 내 주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애들은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것 같고, 어떤 애들은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저의 도전 과제에 해답을 준 게 아까 제가 연금술사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해답을 준 게 이런 책이었어요. 책 속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사람들마다 타고나는 재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은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 여기 보면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최초의 도전 과제와 자신에게 추진력을 부여하는 목적의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의 최초의 도전 과제가 뭔지도 몰랐고 제가 관심 있는 게 뭔지도 몰랐고 저의 어떤 목적의식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이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평생 동안 성장 비결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 100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희의 관심사는 여기로 계속 축소될 것 같아요. 저는 성장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게 어떤 지성의 개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 능력의 개발일 수도 있고, 인간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단련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고 관련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저만의 깨달음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영상도 만들고 글도 쓰고 하면서 앞으로 저는 이런 성장 분야를 연구하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이게 저의 앞으로의 꿈이고 지금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독서를 열심히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그 게임을 통해서 얻었던 어린 시절에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시켜주는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저도 사실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게임을 통해서 얻었던 즐거움들을 요즘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게임 크리에이터가 된다든지 프로게이머가 된다든지 이렇게 자기만의 좋아하는 일, 자기만의 열정이 있는 일들이 다들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지금 뭔가 자신의 어떤 열정을 가진 그 분야를 찾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자기만의 꿈을 쫓는다는 거, 그게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지만 꿈을 쫓는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영상에 잘 담아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사람의 이런 모습들을 진솔하게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구님들의 꿈도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 꿈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좋은 지식들, 좋은 책들 많이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100권 읽기 프로젝트 3일차를 오늘 이렇게 마쳐봤는데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 뿅!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게임 한 판만 하고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이에요. 탄막 슈팅 게임인데요. 하루에 스테이지 하나씩, 이게 딱 30분 정도가 딱 진행되는 게임인데 스테이지 하나씩 깨는 재미가 있습니다. 시작! 야, 다 부셔버릴 거야. 한 판을 했고요.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좋은 밤 되세요.